자, 이런 배열이 있다고 할 때 이 위치값을 인덱스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0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값이요. 얘네들을 요소라고 불렀습니다. 요소는 영어로 엘리먼트인데요. 번역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원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 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복습 보시죠. 자, 배열의 사용은 배열 이름 대괄호 열고 인덱스 번호 대괄호 닫고입니다. 자, 만약에 위에서 만들어둔 배열에서 이 중간에 있는 값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ARR 대괄호 1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시스아웃 하겠다. 그러면 2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기억나시죠? 배열의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이고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항상 배열의 크기 마이너스 1이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배열의 인덱스 값은 0부터 시작해서 배열의 크기 마이너스 1까지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배열의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해서 2까지죠. 따라서 인덱스 번호를 사용한 부분을 잘 보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대괄호 안에 3이라고 쓸 수는 없다 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빨간색 밑줄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그 밑에 참고입니다. 인덱스 번호는 마이너스 값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RR 대괄호 마이너스 1 이런 표현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 참고로 파이썬이라는 언어에는 마이너스 인덱스 값이 있는데 자바에는 없어요. 파이썬을 해보신 분이라면 주의하시고요. 안 해보신 분이라면 헷갈리실 게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간편법은요. 이렇게 쓰는 게 간편법이었죠. 자, 그런데 간편법은 이렇게 두 문장으로 쪼개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대비하실 게 이게 정석적인 표현이었는데 이 정석적인 표현은 이렇게 두 문장으로 쪼개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문장으로 쪼개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둘이 차이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간편법으로 쓰실 때에 에러를 경험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정석적인 표현으로 고쳐주시면 이제 올바른 표현이 된다라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EX170 하나가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예제를 통해서 배열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70 하나 Alt V 엔터 하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책이 없으신 분들도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쳐보셔야 돼요. 자, 먼저 예제 내용대로 배열을 생성합니다. 먼저 이 포문을 분석해 보시면 이 포문의 중괄호가 i가 0, 1, 2, 9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문장이 10번 실행되는데 이 문장의 생김새로 잘 보시면 ARR1 대괄호 i입니다. i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0부터 9까지가 들어가겠죠. 자, 따라서 이 폼은 세 줄을 실행한 결과 크기가 10인 ARR1인 배열의 모든 칸에 어떤 값이 채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i가 0일 때는 이 값이 10이 되겠죠. i가 9일 때는요, 이 값이 1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부터 100까지의 값이 이 배열 모든 칸에 채워질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똑같은 배열을 ARR2라는 이름으로 생성할 건데요. 자,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은 두 문장으로 쪼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배열을 간편법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자, 이 간편법은 아까 배우셨던 것처럼 이렇게 두 문장으로 쪼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편법은 항상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쓰실 수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개의 배열 객체의 내용을 한번 출력해 보시면 똑같다는 거 확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으로 해야 될까요? 2번으로 해야 될까요? 3번으로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취업하실 분들은 세 가지 방법 모두 연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제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연습 문제가 있어요. 자, 먼저 크기가 10인 정수형 배열을 이렇게 간편법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반복문을 사용해서 아래와 같이 출력해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 지난 모듈 연습 문제 해설에서 다루어 드린 적이 있으니까 고급화 부분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점점점이라고 쓴 게 실제로 점점점이라고 쓰라는 게 아니고 여기 사이에 그냥 값이 너무 많아서 생략한 거니까 60, 70, 80 그렇게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 2번이 있습니다. 먼저 생성할 배열의 크기를 입력받고 모든 요소의 값을 입력받아서 배열에 담고 배열을 출력한 다음에 합계와 평균을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4엔터라고 눌렀어요. 그러면 4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열의 이름을 ARR이라 하면 정수를 담을 수 있는 4칸짜리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배열의 모든 요소를 이렇게 입력받아서 배열에 담고요. 10, 20, 15, 25가 들어갔겠죠. 네, 자, 이렇게 입력하는 거는 띄어쓰기로 데이터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지난 모듈에서 배우셨으니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을 출력하고요. 모든 요소의 합계를 출력해 주시고 평균을 출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서 이건 헷갈림 없이 그냥 바로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3번은 너무 쉬운 문제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그냥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4번, 5번은 고급 문제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예제 EX1702가 있습니다. 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702, Alt V 엔터 하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과목수를 입력받고 그 다음 점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모든 점수를 출력하고 총점 평균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방금 연습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니까 좀 빠르게 이해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과목수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과목수만큼 정수형 배열을 만들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입력한 정수 모두 출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누적합을 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총점을 출력할 거고요. 평균 정수형 나눗셈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실행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목수 입력 4엔터. 자, 점수를 입력하는데 여기서는 엔터로 한번 구분을 해보죠. 자, 80엔터.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반복문을 통해서 지금 i가 0부터 n-1까지 그러니까 3까지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i는 0, 1, 2, 3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자, 먼저 i가 0인 채로 실행이 될 때 이 자리가 0이죠? 그러면 sc.nextInt로에서 우리가 80 엔터를 누른 상태니까 80이라는 값이 int 값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 문장 실행되면서 배열의 첫 번째 칸에는 80이라는 값이 들어갔겠네요. 그 다음 i가 1일 때는 이 자리에 1이 오겠죠? 자, 그러면 sc.nextInt가 실행이 되는데 기억나시나요? 모듈 15에서 배웠는데요. 스캐너라는 거는 키보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입력 버퍼를 바라보고 있다고 했죠. 자, 80 엔터 눌렀으니까 80이라는 값이 입력 버퍼라는 공간에 잠깐 들어갔다가 자, 스캐너에 의해서 80이라는 값이 버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따라서 입력 버퍼에는 지금 어떠한 내용도 없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실행될 때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입력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사용자가 이 자리에서 90 엔터를 눌렀을 때 입력 버퍼에 90이라는 값이 채워졌겠죠. 따라서 90이라는 값이 ARR 대괄호 1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듯이 100 엔터, 70 엔터 코드의 실행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는 스캐너가 입력 버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었고 모듈 15에서 공부한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복습 한번 하고 오시죠. 자, 그 밑에 누적합, 평균 구하는 건 이제 쉬운 내용이 되어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703으로 가죠. Alt V 엔터 누르시고요. 자, 이번 예제에서는 먼저 5개의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을 만들고 그 다음 난수 발생해서 이 배열을 채운 다음에 먼저 출력해 보고요. 이런 형식으로요. 그 다음 홀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를 출력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주시는데요. 자, 먼저 배열의 내용을 채워주는 부분입니다. 난수 발생 보이시죠? mass.random 곱하기 10을 int형으로 변환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했다. 그러면 1 이상 10 이하의 정수 중에서 난수 발생이 됐다라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mass.random이라는 게 0.0 이상 1.0 미만의 실수죠. 그러면 10을 곱했으니까 0.0 이상 10.0 미만의 실수가 되는 거고 int형으로 강제형 변환하면 0 이상 9 이하의 정수가 되는 거고 1을 더하면 1 이상 10 이하의 정수가 되는 겁니다. 네,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자, 이제 배열을 출력하는 부분인데요. 이 실행에 의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먼저 이 포문을 보시면 중괄호가 i가 0일 때부터 시작해서 i가 4일 때까지 총 5번이 실행이 되죠. 따라서 괄호를 열고 숫자랑 경우에 따라서 공백 문자를 찍어주고 요렇게를 5번 실행하고 있는 거죠. 3번, 4번, 5번 실행했고요. 네,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주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문 내 중괄호 안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먼저 숫자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덱스 값이 아니라면 공백 문자를 출력한다를 조합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실행 결과가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걸 실행해보기 전에 먼저 정리를 끝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실행해보고 나서야 그렇게 나오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었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취업에 이르기까지 공부가 무진장 어려워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습을 그때그때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홀수의 개수를 세겠습니다. 총 5개니까요. 홀수의 개수만 세면 나머지는 짝수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홀수의 개수를 CNT라는 변수에다가 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향상된 포문 또는 for each문에 의해서 어떻게 될 거냐면 예를 들어서 66819가 나왔어요. ARR을 그려보면 여기까지 해서 배열이 이렇게 채워져 있겠죠. 자, 그러면 CN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홀수의 개수를 카운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향상된 포문에 의해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콜론 오른쪽에 있는 집단의 개념이 나온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배열의 이름 생각하시면 되고 배열의 이름으로부터 n이라는 변수에 이 모든 요소의 값을 차례차례 끄집어내서 n에 담은 채로 중괄호가 실행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이품은 세 줄이 어떻게 실행되냐면 n이 6일 때부터 실행이 되는 거죠. n이 6일 때 실행되니까 조건식 안에 있는 값은 n이 홀수냐라는 조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n이 홀수냐 만약에 맞으면 CNT를 플러스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포문에 의해서 이 ARR에 있는 값들이 차례차례 이 n이라는 변수에 담긴 채로 실행이 된다고요. 이렇게 차례차례 그 값들이 담긴 채로 실행이 된다. 그러면 CNT에 어떤 값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포문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CNT 변수의 값을 보면 2라는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포문이 끝났을 때 n은 없어졌고 이제 CNT의 값을 보면 홀수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 홀수가 2개니까 짝수는 3개 되겠네요. 그래서 3이라는 값은 5-CNT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홀수의 개수는 CNT, 짝수의 개수는 5-CNT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예제 마지막 줄 시스아웃으로 해서 홀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를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 잘 나왔습니다. 여러 번 실행해서 잘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실행 결과를 보시면서도 여러분이 예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예제 코드를 이해하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예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행 결과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 문제 삼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작성을 해보시면은 작성할 때마다 저랑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실행 결과가 동일하다면 맞게 푼 거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EX1704가 있어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704 Alt+V 엔터 하시고 이번 예제에서는 난수 발생 값을 크기가 6인 배열에 채운 다음에 배열 출력하고 그 다음 평균 값을 구해서 출력하고요. 배열에서 평균 값보다 큰 요소들을 출력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예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코드 공부를 조금 잘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로 복습을 하셔야 되는지 감이 없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시냐면 제가 쉽다고 말씀드린 문제가 정말로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반복 많이 해주시고요. 자, 책에 있는 예제 코드 순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은 배열을 만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6칸짜리 정수형 배열을 만들어서 폼은 i가 0부터 5일 때까지 실행이 되는 거죠. 6번 실행되겠네요. ARR 대괄호 i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반복문에 의해서 배열의 모든 요소가 다 채워질 텐데요. 어떤 값으로 채워지냐면 이렇게 보시면 0 이상 1 미만이죠. 0 이상 10 미만입니다. 실수. 그 다음 정수형으로 만들면 0 이상 9 이하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1 더하시면 1 이상 10 이하의 난수가 되겠습니다. 자, 배열이 준비가 됐어요. 처음에 뭐 한다 그랬냐면 배열의 내용을 출력한다 그랬죠. arrays.toString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번 예제에서 제시해드리는 거는 for each문입니다. 향상된 포문이라고도 부르죠. ARR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씩 뽑아서 int n에 담은 채로 이 중괄호가 실행이죠. 그러면 이 중괄호는 몇 번 반복해서 실행될까요? 6번 반복해서 실행이 되겠죠. 배열의 크기만큼 자동으로 반복이 되고 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하시면 배열의 모든 요소를 출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줄바꿈을 찍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 평균을 출력하는 건데요. 평균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이 계산이 돼야 되고, 평균이 계산되기 위해서는 먼저 총합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총합 나누기 배열의 크기 6이니까 6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만큼을 보시면서 누적합을 구했다. 그럼 총합을 구했으니까 총합을 실수형으로 강제 형변환한 다음에 나눴다라는 겁니다. 정수형 나눗셈이 아닌 실수형 나눗셈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 더블로 강제 형변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AVG에는 이제 평균값이 담기겠죠. 그래서 평균을 출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구했으니까 평균보다 큰 요소를 출력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코드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for each문, 그러니까 향상된 포문인데 모든 요소들을 int n에 담은 채로 실행이죠. 그러면 모든 요소들의 값들이 차례차례 이 n에 담기게 되겠고, 그 값을 우리가 구한 평균하고 비교해서 그 값이 더 크면 그 값을 출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문을 보시면서 int n이 누구냐면 배열 안에 있는 각 요소들을 말하는 거죠. 배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int n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n이 AVG보다 크다 하면 출력이 되겠죠. 이 세 줄에 의해서요. 자, 머릿속으로 해석이 끝나셨으면 한번 실행해서 실행 결과 이렇게 나오시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밑에 연습 문제 6, 7, 8번이 있는데요. 고급 문제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번 예제로 넘어갈게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Class, EX1705, Alt+V 엔터 하시고, 자, 이번 예제에 먼저 코드 위에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난수 발생을 하시는데 -5 이상 +5 이하의 정수입니다. 자, 이게 포인트인데 이 값을 6개 만들어서 배열에 채운 다음에요. 그래서 크기가 6인 배열이죠. 자, 배열의 내용을 먼저 출력을 하고요. 정수 하나를 입력받아서 그 값이 이 배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출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int n의 입력을 받았어요. 3을. 그러면 배열이 있겠죠. ARR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ARR 대괄호 0부터 시작해서 ARR 대괄호 5까지 포문을 돌면서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이 int n하고 같은 애들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있으면은 있음이라고 출력하는 거고, 같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없음이라고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제 코드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자,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죠. 키보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 객체 생성을 한 다음에 정수 입력이니까 sc.nextint로 입력을 받습니다. 이렇게요. 임포트 하시고요. 크기가 6인 배열을 만들어서요. 크기가 6인 배열을 만들어서 배열의 모든 요소를 난수값으로 채워주고 있죠. 자, 이 숫자의 범위를 잘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0.0 이상 1.0 미만의 실수, 0.0 이상 11 미만의 실수입니다. 자, 11 미만의 실수니까 이 값을 전체 int로 강제 형변환하면 0 이상 10 이하의 정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이상 10 이하의 정수가 되고 그 전체를 -5를 하니까 -5 이상 +5 이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요. 난수의 발생이 복습이 좀 덜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설명을 듣고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모듈 14로 돌아가셔서 난수의 발생을 좀 더 연습하고 오시죠.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뭘 하는 거냐면 먼저 boolean found라는 변수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변수를 왜 만들었냐면 이 반복문을 도는 동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변수입니다. 자, 변수는 마음대로 설계하셔서 사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설계하셨는지는 좀 메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변수를 어떻게 설계했냐면, 자, 먼저 false로 초기화를 했죠. 이게 false이면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n이라는 값이 ARR이라는 배열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found가 false가 되고, 만약에 ARR이라는 배열을 보니까 그 안에 n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found의 값을 true로 바꿀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여기 사망연산자 표현에 의해서 found의 값이 true이면 있음으로 출력이 되고 found의 값이 false이면 없음으로 출력이 되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false로 가정하고 시작할 거고 반복문을 도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found의 값이 true로 바뀐 적이 있다면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 커서가 깜빡이는 이 위치에서 보면 found의 값은 true겠죠. 네, 그러면 있음이라고 출력할 생각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배열에 있는 모든 값들을 차례차례 int num이라는 변수에 담은 상태로 중괄호가 반복해서 실행이 되니까요. 모든 요소들은 각각 이 num이라는 변수에 차례차례 담겨서 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int n은 위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으로서 입력받은 값이죠. 자, 그 값이 배열 안에 있는 요소들하고 비교를 해서 같은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다. 그러면 found의 값을 true로 바꾸고 찾았으니까 더 이상 반복문을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브레이크 세미콜론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아주 자연스러워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배열 안에 우리가 찾고 있는 값을 발견했다. 그러면 found의 값을 true로 바꾸고 브레이크 잡히면서 자, 브레이크가 실행되면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는 조건문을 탈출하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는 반복문을 탈출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 세미콜론이 잡히면요. 왼쪽 위로 화살표 뻗어가면서 반복문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복문 찾았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세미콜론이 실행이 되면 이 포문을 찾아서 포문을 탈출하는 게 브레이크 세미콜론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세미콜론이 실행된 결과 35번 행으로 와서 시스아웃 해주고 프로그램 실행 종료되겠다라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머리로 이해하셨으면 직접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엔터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 배열을 보시면 여기에 3이라는 값이 없죠. 그래서 3이 없음이라고 출력이 된다는 거고, 자, 다시 실행해서 4엔터라고 하시면 4라는 값이 이 배열 안에 있죠. 그래서 4 있음이라고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예제 EX1706이 있습니다.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706 Alt V 엔터. 자, 이번 예제는 주어진 배열에서 최대값을 찾는 건데요. 최대값을 찾는 거는 이미 지난 모듈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연습이 제대로 되셨다면 이번 예제가 엄청 쉬우실 겁니다. 자, 정말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를 적어 보시고요. 자, 배열이 주어져 있죠. 첫 번째 요소를 최대값이라고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max라는 변수는 최대값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수예요. 자, 그러니까 자바 코드가 돌아가면서 배열 안에 최대값을 파악을 할 텐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최대값이 max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반복문을 도는 동안에 max의 값보다 더 큰 애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max의 값을 ARR 대괄호 i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ARR 대괄호 i가 지금 i가 1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죠. 왜 1부터 4까지라고 했을까요? 0부터 4까지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배열의 길이가 5잖아요. 그러면 인덱스 번호는 0부터 4까지죠. 그러면 ARR 대괄호 i라고 쓸 거니까 i는 배열의 인덱스 값이잖아요. 그러면 i는 0부터 4까지 반복문을 적을 텐데 이 자리 왜 1이라고 했을까요? 네. 첫 번째 요소가 최대값이라고 가정한 거니까 첫 번째 요소는 여기서 고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부터 검토를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요소부터 검토하겠다는 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리고 더 큰 애를 발견하면 max의 값을 바꿈으로써 포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max라는 변수에는 이 배열 안에 정말로 제일 큰 값이 담겨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지난 모듈에서 많이 연습하셨을 거기 때문에 실행했을 때 27 나오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EX1707이 있습니다.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707 Alt V 엔터 하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예제는 코드 위에 설명을 좀 보시는데요. 크기가 5인 정수형 배열이래요. 코드 첫 번째 줄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난수 발생해서 채우는데 난수의 범위가 1 이상 9 이하의 정수예요. 자, 그러면 다음 표현을 이해하셔야죠. 포문을 사용해서 이 배열의 모든 요소들을 난수 발생해서 채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의 범위를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mass.random은 0 이상 1 미만의 실수죠. 곱하기 9를 하면 0 이상 9 미만의 실수입니다. 인트로 강제 형변환 그러면 0 이상 8 이하의 정수가 되겠네요. 전체 플러스 1을 하시면 1 이상 9 이하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 이상 9 이하의 정수가 ARR 대괄호 i에 담기게 되겠다. 자, 그래서 생성된 배열을 출력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최소값을 구하는 코드를 적어 볼게요. 다음 내용이 바로 최소값을 구하는 코드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방금 전에 보셨던 예제하고 동일한 로직입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첫 번째 요소가 최소값이라고 가정합니다. 그게 바로 이 표현이죠. 자, 그러면 i가 1부터 4까지 돌면서 ARR 대괄호 i가 더 작아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보다 더 작은 애를 발견한 거야. 반복문 안에서.
그러면 걔가 바로 최소값이라는 거죠. 자, 민의 값을 그 값으로 바꿔준다라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의 값이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생성된 배열의 최소값이 4로 계산이 됐다라는 거 한 번 더 실행해서 정말로 최소값을 찾아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EX1708이 있어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708, Alt V 엔터 하시고, 자, 이번 예제는요,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중복 없는 두 수를 만들어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번 던지고 다시 한번 던졌을 때 처음 던진 값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둘이 다른 수가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중복 없는 두 수를 이런 형식으로 출력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예제 코드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사위 2개를 던지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실 거는 이번 예제의 첫째 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부울린 타입의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부울린 타입은 true 또는 false 요 2가지 값밖에 없죠. 요 자료형에는. 자, 그러니까 이 배열에는 true 또는 false의 값을 6개 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배열이라는 거는 자동 초기화가 돼요. 부울린 타입의 경우에는 false로 자동 초기화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코드에는 없지만 이거를 만약에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면요, 전부 다 false가 들어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연이 아니고 false로 자동 초기화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 보셨으면 잘 메모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포문으로 반복 구조를 잡고요. 이 포문은 2번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i가 1일 때 주사위를 던지고 i가 2일 때 주사위를 던질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난수 발생을 하는데 idx라는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0부터 5까지가 들어갑니다. 선생님,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인데 왜 0부터 5까지가 들어가요? 자, 우리가 아까 ARR을 출력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출력했을 때 전부 다 false였잖아요. 자, ARR 배열 안에 6개의 값이 전부 다 false였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난수를 발생했는데 이번에 5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ARR 대괄호 IDX의 값을 true로 바꿉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IDX가 지금 5가 난수 발생됐다고 가정했죠. 그럼 ARR 대괄호 5가 누구예요? 마지막에 있는 애죠. 얘가 뭐로 바뀐다? true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ARR 배열을 보시면서 여기에는 지금 주사위 숫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몇 번째 요소의 값이 true로 바뀌었는지 정보는 담겨 있습니다. 몇 번째 값이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주사위가 몇이 나왔다라는 정보를 심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 배열 안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i가 1일 때 ARR 대괄호 IDX를 true로 바꾸면서 얘가 true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i가 2일 때 또 실행이 되죠. 자, 그러면 난수 발생했는데 IDX가 또 5가 나온 거예요. 중복이죠. 그러면 ARR 대괄호 5에다가 true 값을 넣는 거죠. 근데 이미 true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실행 하나만 하죠. 자, 어떻게 됐어요? 포문 끝나고 나면 주사위를 하나만 던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중복된 값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중복 체크 어떻게 한다? 중복된 값이라면, 그러니까 ARR 대괄호 IDX가 이미 true라면 I continue 세미콜론 합니다. 제대로 된 값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건 지난번 모듈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죠. 자, 이제는 I continue 세미콜론 하면 I 로 가게 되면서 이 두 개의 효과가 서로 상쇄가 된다라는 거 이제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continue 세미콜론이니까요. 여기로 이동이 되겠죠. 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러면 포문이 끝났을 때 어떤 확신이 들 수 있냐면 ARR이라는 배열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false였죠. 자, 그런데 이 ARR이라는 배열 안에 true라는 값이 2개 만들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이 자리에서요. 출력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true가 딱 2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더 실행해 볼까요? 네, true가 딱 2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중복인 경우를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22번 행에서 이제 시스아웃을 해보시면은 배열 안에 true가 무조건 2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출력하는 코드 보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ARR에는 지금 true 값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false고요. 그 정보를 사용해서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반복문하고 상관없이 출력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CNT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뭐냐면 중간에 컴마가 하나 들어가죠. 컴마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하나만 들어가요. 그래서 컴마를 하나만 찍기 위해서 선언한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든 요소를 들여다봐야 되니까 ARR 대괄호 i라는 표현과 그걸 감싸고 있는 form은 i는 0부터 5까지 반복이 되죠. 왜냐하면 ARR 대괄호 0부터 ARR 대괄호 5까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orm은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form은 안에서 만약에 ARR 대괄호 i가 true예요. 그러면 이 괄호 안이 true가 될 거고 ARR 대괄호 i의 값이 만약에 false예요. 그러면 이 괄호 안의 값이 false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 if문은 뭐냐면 ARR 대괄호 i 자리가 만약에 true라면 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중괄호를 실행하겠다라는 거라서 중괄호는 뭐냐면 숫자를 먼저 출력을 하고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주사위로 뽑은 숫자가 바로 i 플러스 1이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아까 예로 들었듯이 ARR 대괄호 5에다가 만약에 true를 넣었다면 그럼 마지막 칸이 true가 된 거죠. 마지막 칸이 true가 됐다는 거는 주사위 마지막 숫자인 6을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idx가 5인 경우 6을 뽑은 거였다. 그래서 ARR 대괄호 i가 true이면 i 플러스 1이 바로 주사위가 뽑은 숫자라는 겁니다. 자, 설명은 너무 길게 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CNT를 하나 늘려서요. CNT의 값은 처음에 0이었죠. 그럼 for문으로 들어와서 이 문장을 처음으로 만났다고 쳐보세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 int CNT는 0 세미콜론 실행한 다음에 지금 CNT 플러스 플러스를 처음으로 실행한다고 칩시다. 그럼 아직 컴마를 찍은 적이 없죠? 이게 처음 실행이니까. 자, CNT 플러스 플러스가 처음 실행된 거니까 CNT의 값은 이제 1이 되었을 겁니다. 처음 실행했을 때요. 왜냐하면 int CNT는 0 세미콜론 실행되고 CNT 플러스 플러스가 실행됐을 테니까 CNT의 값은 당연히 1이겠죠. 따라서 여기 밑에 if문이 당연히 이 중괄호가 실행이 되겠다. 처음에 딱 한 번. 그래서 컴마가 딱 한 번 이 자리에 찍힙니다. 숫자가 찍힌 다음에요.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 if의 ARR 대괄호 i가 true인 경우는 딱 2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코드가 딱 2번 실행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어요. 자, 실행해서 실행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RR 배열의 내용값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5랑 6을 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숫자를 뽑았는지, 부울린 타입의 배열을 가지고 어떻게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주사위 2개 던지는 상황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복 체크 로직을 이해를 하세요. 이 4줄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최종적인 출력 로직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코드로 보면은 너무 여러 줄이라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각각의 변수의 값을 잘 쫓아가 보셔야 돼요. 저의 추천은 스프링 노트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을 펜하고 같이 준비를 하시고요. 변수들을 그려놓고 이 코드를 해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변수의 값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었고. 자, 그런 분석은 우리가 초창기에 많이 했었죠.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서 정확한 분석을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런 분석을 함에 있어서 대충대충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실력이 대충대충 늘어요. 그러면 뒤로 가면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코딩에 소질이 없어 라고 오해를 하시게 돼요. 잘못된 결론을 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철저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하시는 걸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소스코드는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반복을 엄청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약속드리는데 반복을 엄청 많이 하시면 분명히 쉽습니다. 이 어려워 보이는 코드가 당연하게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주사위 2개를 던진 상황, 부울린 타입의 배열을 가지고 표현을 해봤다면 이제 다음번 예제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709, Alt V 엔터 하시고, 자, 이번 예제에서는 로또 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로또 번호 생성은 부울린 타입의 배열로도 할 수 있고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건 int형 배열인데요. int형 배열로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정렬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중복값 체크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부울린 타입의 배열로 하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급 문제는 제가 이 영상에서는 소개해드리지 않고 있지만 이 밑에 연습 문제에서는 제시해드린 대로 int형 배열로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고급 문제라고 했거든요. 좀 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자,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자, 먼저 첫 번째.
로또라는 이름으로 해서 부울린 타입의 배열을 만듭니다. 자, 이번 예제의 첫째 줄을 적어봤습니다. 숫자 6개를 뽑았을 때 이 부울린 타입의 배열에 어떤 값을 뽑았는지 그 정보를 저장을 하겠다는 거고요. 설명은 아까 예제랑 동일하니까 가볍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번 반복을 하면서 난수 발생을 해서 이 배열을 채워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6번을 반복하면서 숫자를 뽑고 있는 거예요. 설명은 아까 예제랑 동일합니다. 주석으로도 설명을 달아놨으니까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중복된 숫자가 나왔을 때 처리가 여기에 있죠. 이해를 잘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arrays.toString까지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첫 번째 값이 true죠. 인덱스 값은 0이죠. 그러면 로또 번호 1번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1번을 뽑았다. 자, 그 다음 쭉 보시면 전부 다 false인데 이 중에 6개만 true겠죠. 마지막 숫자가 44죠. 인덱스 번호가. 인덱스 번호 43이 당첨됐네요. 그러면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때는 인덱스 번호 43이니까 43번을 뽑아놓으라 라고 하면 안 되고 44를 뽑았다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43은 인덱스 번호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배열 전체를 보시면서 인덱스 번호 플러스 1 inL을 뽑았다 라고 출력하면 된다. 아까 예제에서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력하는 코드를 책에 있는 코드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고요.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숫자를. 자, 다시 한번 실행해서 2랑 4를 뽑았죠. 그래서 요게 1이고 요게 2예요. true니까 2가 나온 거고 얘는 4죠. 그래서 4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덱스 번호 1, 인덱스 번호 3이니까 사용자에게 어떤 숫자를 뽑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true 값이 위치한 위치값 그 인덱스 번호 플러스 1을 출력해주면 된다. 따라서 i 플러스 1 출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예제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 9번이 있는데요. 고급 문제니까 처음 하시는 분은 넘어가시면 되고요. 몇 번까지냐면 연습 문제 14번까지가 고급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리가 있는데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무척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버블 정렬이라는 건데요. 버블 정렬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정렬 방법 3가지 중 가장 쉽다고 알려져 있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말이 어렵죠. 자, 먼저 정렬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4, 3, 5, 2, 1이 있는데요. 이 배열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주는 걸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면 오름차순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면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정렬이라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데 이 자체로서 내용이 고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정렬 중에서도 이 버블 정렬이라는 건 한 번 공부해 볼 만 하거든요. 그리고 얘를 이해하셨을 때 여러분의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는 거고 쉽게 설명하고 정확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절대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그런데 들어볼만 하다, 이해가 된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연습 방법대로 연습하셔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여러분 실력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자, 지금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후에 다시 들어보세요. 그땐 분명 할만하실 겁니다. 자, 4, 3, 5, 2, 1이라는 배열이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1회차부터 4회차까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1회차부터 보시면 여러 번에 걸쳐서 두 값을 비교할 건데요. 비교하는 순서는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그리고 이렇게 4번입니다. 자, 이 순서로 두 값을 비교를 해서 왼쪽에 작은 값이 그리고 오른쪽에 큰 값이 놓이도록 필요시 서로 위치를 교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얘네 둘을 비교해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크죠? 자, 그런데 오름차순이 되려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과 4의 위치가 서로 바뀌겠죠. 자, 두 번째, 요 두 값을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시면 왼쪽에 더 작은 값이 있기 때문에 패스. 세 번째, 요 두 값을 비교하는데 왼쪽에 더 큰 값이 있죠. 그래서 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2랑 5가 이렇게 바뀌겠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얘네 둘을 비교하는데요. 왼쪽에 더 큰 값이 있죠. 그래서 둘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면 1, 5가 될 겁니다. 자, 1회차가 끝났어요. 자, 이제 2회차로 오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두 값을 비교해요. 그러면 왼쪽에 더 작은 값이 있으니까 패스. 자, 두 번째, 요 두 값을 비교합니다. 왼쪽이 더 크죠? 그러면 둘을 바꿔야죠. 그래서 2, 4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비교합니다. 왼쪽에 더 큰 값이 있죠. 서로 바꿔요. 1, 4가 되겠네요. 그러면 2회차가 끝났습니다. 선생님, 이렇게도 비교해야 되지 않나요? 네, 1회차를 한 결과 뭐가 보장되냐면 제일 큰 값이 맨 오른쪽에 와요. 그 다음 2회차가 끝난 결과 뭐가 보장되냐면 두 번째로 큰 값이 오 왼쪽에 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른쪽 부분은 정렬이 완료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회차로 가겠습니다. 자, 3회차에서는요. 이렇게 첫 번째로 비교하고 이렇게 두 번째로 비교하면 끝납니다. 자, 왜냐하면 정렬이 완료된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 회차에서는 두 번만 비교하면 끝납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이렇게 두 값을 비교하죠. 왼쪽이 더 크네요. 네, 서로 바꿔요. 그러면 2,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두 값을 비교합니다. 왼쪽이 더 크네요. 둘을 바꿉니다. 그러면 1,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렬이 완료된 부분은 이만큼이 됩니다. 3회차가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회차 보겠습니다. 4회차에서는 이렇게 두 값을 비교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정렬이 완료된 부분이니까요. 정렬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비교하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비교해보면 되는데 왼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 둘을 바꿉니다. 1, 2가 되겠네요. 4회차까지 다 끝났죠? 그러면 이 모두는 이제 정렬이 완료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정렬 알고리즘을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 밑에 보시면 EX1710에서 버블 정렬을 설명하고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예제 설명을 위해서요.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가장 큰 값이 맨 오른쪽에 놓이게 됩니다. 자, 맨 오른쪽이 어디냐면 대괄호 4번 자리예요. 자, 그 다음 2회차 후에는 두 번째로 큰 값이 오른쪽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오른쪽이라는 건 인덱스 값으로 3번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3회차 후에는 세 번째로 큰 값이 오른쪽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은 대괄호 인덱스 번호 2번 자리를 의미합니다. 자, 4회차 후에는 그 다음으로 큰 값이 대괄호 1번 자리에 놓이게 될 거예요. 자, 이걸 반복문의 i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i는 4부터 1까지 1씩 감소하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i가 4일 때를 볼게요. i가 4일 때는요. 여기 대괄호 4 자리를 말하는 거죠. 자, 이때는 비교가 어떻게 되냐면 1회차의 상황인데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네, i가 4일 때 비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i가 3일 때는요.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i가 2일 때는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자, 그 다음 i가 1일 때는 이렇게 비교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버블 정렬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i가 4일 때만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시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은 인덱스 번호 1씩 차이가 나죠. 네, 이걸 지금 반복문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자, 약속을 어떻게 하시냐면 왼쪽을 J로 잡을게요. 그럼 오른쪽은 J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i가 4일 때 J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이 J라고 했으니까요. 이건 J가 0일 때죠. J가 1일 때고요. J가 2일 때고요. J가 3일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J는 0, 1, 2, 3으로 반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i가 3일 때는 얘가 이제 J가 0일 때고 얘는 J가 1일 때 그리고 얘는 J가 2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J는 0, 1, 2로 반복이 되죠. 자, 그 다음 i가 2일 때는요. 자, 먼저 J가 0일 때고 J가 1일 때죠. 그래서 J는 0, 1로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i가 1일 때요. 이때는 J가 0일 때 한번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J는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포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메모해 볼게요. 자, i는 4부터 1까지죠. 1씩 감소하면 되는 거고 J는요. 자, 0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공통이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하되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각각의 J가 끝나는 숫자를 i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J의 값은 i-1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J는 0부터 i-1까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포문의 중첩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서는 뭐 할 거냐면 ARR 대괄호 J하고 ARR 대괄호 J 플러스 1을 비교할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포문의 구조를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두 값을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큰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의 값을 서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값을 교환하는 코드를 어떻게 쓰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A에 5라는 값이 들어있고 B에 3이라는 값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변수의 값을 바꿔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걸 스왑이라고 합니다. 네, 스왑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두 문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A에다가 B를 넣고 B에다가 A를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입연산자니까요. 자, 그러면 얘를 실행하면 두 값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처음 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의 실행은 위에서 밑으로 한 줄씩 실행이죠.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이 실행되면서 3이라는 값이 A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의 값이 B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A의 값이 뭐냐면 5가 아니라 3입니다. 그래서 3이 B에 들어가요. 바뀐 게 없네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지금 5랑 3이라는 소중한 두 정보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문장이 먼저 실행되는 바람에 뭐가 없어져 버렸냐면 이 5라는 값이 사라져 버렸죠. 정보가 소실되었습니다.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와 B는 3,3이잖아요. 이미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스왑을 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이 두 문장에 필요한 건 맞습니다. 서로 교환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장이 실행되면서 A에 있던 값이 없어져 버리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임시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임시변수를 t라고 쓰겠습니다. 자, 임시변수를 만들어서 이 5라는 값을 먼저 피신시켜 놓습니다. 문장으로 써보죠. int t는 a 세미콜론 먼저 a의 값을 t에다가 피신시켜 놓고요. 왜냐하면 없어질 예정인 값이니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실행하면서 3이라는 값이 a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5가 없어지고 3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b는 a 세미콜론 그러면 3이 3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피신했던 값이 b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두 변수의 값을 스왑하기 위해서는 int t는 a 세미콜론, a는 b 세미콜론, b는 t 세미콜론 이렇게 세 문장이 필요합니다. 자, 이 스왑하는 과정을 어디에 넣어 주시냐면 여기다가 넣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면 스왑한다 라는 문장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710, Alt+V 엔터 하시고 자, 아까 설명한 배열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간편법을 써서 4, 3, 5, 2, 1이 있다고 치고 첫 번째 i에 대한 반복을 4, 3, 2, 1이 되도록 반복문 잡아주시고 이렇게 쓰시면 i는 4부터 1까지 1씩 감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int j는요 0부터 i-1까지 반복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까 분석한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i는 4부터 1까지 반복이 된다고 했고 j는 0부터 i-1까지 반복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포문을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중괄호 안에서는요. ARR 대괄호 J하고 ARR 대괄호 J 플러스 1을 비교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더 크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왼쪽 값을 ARR 대괄호 J로 표현했고 오른쪽 값을 ARR 대괄호 J 플러스 1이라고 표현했죠. 왼쪽 값을 J로 잡기로 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르지 말고 정확하게 공부하세요. 그림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림이 외워진 상태에서 코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크다면 이제 서로 값을 바꿔주면 되는데 어떻게? int t는 왼쪽 값, 그 다음 왼쪽 값을 말하는 변수에 오른쪽 값을 담아주시고 그 다음 오른쪽 값을 말하는 변수에는 피신시켜놨던 t의 값을 데리고 오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포문이 끝났을 때요. sysout arrays.toString 괄호 열고 닫고 ARR 자동 임포트 실행하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잘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서 신기하다, 재밌다, 흥미롭다 생각이 드시면은 지금 공부하실 때가 된 거고요.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꽤 쉬운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일단 스킵하실게요. 자, 그 다음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요. 자,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실력이 부쩍 느실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먼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전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그 그림을 코드로 옮겨오시는 겁니다. 한 번에 옮겨오셔야 되고요. 무언가가 안 된다고 해서 코드 안에서 덤비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실행해 보니까 실행 결과가 그게 아니라서 또 뭐 어떻게 고치고 코드 안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한 번에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 그림으로 정확하게 이해한다. 두 번째, 그림으로 정리한 걸 코드로 옮겨온다. 근데 이 그림을 코드로 옮겨오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연습을 하면 좋으시냐면 예제 코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코드를 분석하신다는 건 머릿속으로 실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변수 IJARR 그려놓고 코드를 따라가면서 값의 변동을 추적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문장을 실행한 결과 이런 배열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자, 그 다음 포문이 돌아가면서 i가 만들어지죠. i의 값은 먼저 4고요. 그 다음 j에 대한 포문이니까 j가 만들어지는데 j는 0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i가 4고 j가 0인 상태로 이 포문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때 ARR 대가로 j는 0이고 ARR 대가로 j 플러스 1은 대가로 1이니까 결국 ARR 대가로 0은 4라는 값이 될 거고 ARR 대가로 0 플러스 1은 3이라는 값이 되겠죠. 왼쪽이 더 크네요. 따라서 중괄호가 실행이 되겠고요. 중괄호가 분석된 결과 결국 3과 4가 서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3과 4를 서로 바꿉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는 j가 이제 1일 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이 끝났을 때 i랑 j는 사라지고 없을 거고요. ARR의 내용이 1, 2, 3, 4, 5가 되어 있겠죠. 네, 이런 분석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이 분석을 하시는데 아마 2, 30분 정도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보시면 훨씬 빨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시켜보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을 한두 번만 해보시면 버블 정렬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포심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어렵다, 너무 좌절스럽다 하시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이 분석을 좀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정말 좋은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너무 어려운 걸 해서 지치면 안 되지만 할만한데 이해가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림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코드로 옮겨온다. 이 과정을 될 때까지 무한반복하시면 무조건 되실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코드가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분석한 그림을 보면서 포문 구조 잡고 코드로 옮겨온다. 이렇게 버블 정렬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블 정렬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설명을 한번 들으신 것도 공부거든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자바 공부는 취업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되거든요. 하시다가 보면은 이 부분을 다시 하실 일이 생깁니다.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어려워지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기 바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열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